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태형TV의 영태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내보내는 시간, 바로 쇼핑중도 영태형 채널에서 나갔던 방송의 내용을 바로잡는, 혹은 하다 보니 좀 잘못 나간 것들이 있는 이런 여러 것들을 모아서 방송하는 애프터 서비스 방송 바로잡기 코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그냥 그 제품을 쓰다 보니까 좀 달라진 것들도 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있어서 이쯤 돼서 한번 또 몇 가지를 읊어볼까 합니다. 이 첫 번째, 가장 핫한 소식입니다. 페블. 제가 페블 스틸을 갖고 나와서 여러가지 페블을, 지금도 제가 차고 있는 이 페블을 대체할 수 있는 시계는 없다, 이러한 어떤 편의성, 바로바로 볼 수 있는 24시간 켜져 있는 이 페이퍼, 이런 이제 이잉크 스타일의 어떤 패널과 시인성과 가벼움과 배터리가 오래감과 이런 여러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이 페블, 회사는 망했지만 지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서 오래오래 써야지 라고 얘기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발표가 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페블을 인수한 핏빛에서 6월 30일, 2018년 6월 30일부로 더 이상 또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 하고 지원을 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페블 좋지 않냐며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영태형 채널 보라고, 이게 짱이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시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 2018년 들어온 이 시점에, 게다가 6월 30일이라고 그냥 지원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핸드폰 OS도 업데이트 계속 될 것이고, 어쨌거나 좀 지금도 불안정한 것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새로 사가지고 이거를 쓴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권장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은 그렇습니다. 페블 레브렌즈가 거의 1년이도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싼 맛에 여러 개 사가지고 쓸 때까지 써보자 이러고 쓰고 있는데, 이미 산 사람들은 열심히 쓰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제가 스마트워치들을 써보고 있는데 그냥 실용성은 이게 짱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페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오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두 번째는 뭘 해볼까 하다가 이 충전기, 뭔가 마치 디스펜서, 자판기처럼 배터리 그냥 다 쓴 거 넣기만 하면, 충전 배터리든 그냥 일반 알카라인 건전지든 다 그냥 새 걸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준다는 이 아이가,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쓰레기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실용성이 떨어져요.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는 좀 과한 제품이고, 일단 무엇보다 생각보다 이렇게 배터리를 20개씩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이걸 소비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딱 리모컨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장난감이라는 것도 쓰다가 딱 필요할 때가 딱 있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게 단점이, 알카라인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충전하면은 할 때마다 새 걸로 만들어주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충전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방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참 지나서 써보려고 그러면은. 그럼 일반 충전 건전지를 충전할 때 쓰면 되지 않느냐? 이게 또 막상 너무 이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충전해서 쓰려고 또 쓰다 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불편해요. 은근 시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얘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이 거의 10만원 돈을 하는 아이인데, 써보니까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회사라든지 많은 장비들을 테스트하는 업체나 하여튼 그런 쪽에서 사람 많이 살고 있는 쉐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거를 쓰면은 쓸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냥 에너로프나 이렇게 조그만 충전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 저렴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거를 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게 갖고 나왔고, 사실 그때 저만 좋다고 그러고 다른 양 옆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별로라고 했었지만, 저도 이제 써보니까 그렇게 실용성이 없는, 이 가격을 주고서 사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이 플러스 제품도 일반 알칼라인 건전지도 충전된다고 하지만, 이게 그렇게 충전이 빵빵하게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뭘 말씀드릴까요? 은근슬쩍 리뷰가 아닌 것처럼 리뷰를 해버리고 말았던 이 소화제, 부작용으로 유명해진 남성 전용 소화제, 이 맥주 효모로 만든 아사히 맥주 그 발효 효모로 만든 그 에비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먹기만 하면 바로 그냥 속이 막 풀리면서 막 트림이 나오면서 막 소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라면 그거 할 때. 근데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꼭.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이게 그냥 약간의 그 플라시보 효과를 좀 동반했던 것도 같고 음식의 종류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같은데 무엇보다 뭐 직방 소화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뭘 적당히 먹고 이거를 또 먹으니까 그 다음에 또 트림이 나오는 이런 거였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는 이게 식감이 엄청 안 좋아요. 그냥 옛날에 원기소정인가 그거 저희 어렸을 때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씹어 먹는 건데 되게 고유의 향과 이게 뭐 이렇게 맛있게 씹히고 그런 맛이 아닌데다가 일단 무엇보다 이게 가루가 지면서 치아 사이에 낍니다. 떡 쪄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빼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거라서 이거를 먹기에도 불편하고요. 무엇보다 그 부작용은 저는 뭐 그냥 잘 몰랐는데 그 지금 수련 중인 그 수련이 말의 증언에 따르면 영태형 거짓말쟁이 하면서 막 한번 성질을 내더라고. 내가 이걸 엄청 사가지고 엄청 때려 먹고 있는데 하루에 이거를 막 3배씩 정량에 3배씩 먹는데 부작용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지 하면서 효과가 없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이 안에 수려라. 아무튼 쟤는 좀 그러고 차라리 저거 먹는 것보다 요즘에 제가 탄산수 제조기를 들여놨는데 탄산수를 매일매일 먹으니까 오히려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면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 면도기 끝판왕을 겨루자면서 제가 그때 잘 쏘던 브라운 면도기와 그 9 시리즈 그리고 파나소닉의 오죽날을 자랑하는 엄청난 할인율을 자랑했었던 아크파이브 람데시 면도기를 비교하면서 딴 건 모르겠고 절상력 면에서는 뭐 넘사벽이구나. 무엇보다도 그 전기 면도기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이 영어까지 깎아버리는 이 절상력은 지금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많이 써보니까 느꼈던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뭐 문제는 세정액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예전에 그 브라운 면도기 7 시리즈를 쓰다가 9 시리즈로 넘어왔을 때 느낀 거는 뭐 절상력 비슷하네. 이게 뭐야? 혹은 느낌적으로는 좀 더 잘 안 깎인다는 느낌까지 줬던 그런 게 있었는데 확실했던 거는 그때 여기 피부가 뜯긴다든지 제가 막 안 깎이는 것 같으니까 막 세게 문질문질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깊이 누르려고 그러고 더 잘 깎게 하려고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했던 습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뜯기기도 하고 피부 자극이 좀 많이 있었어요. 피부 트러블이 턱 쪽에 이렇게 특히 많이 있었고 막 뜯어지기도 하고 쓸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9 시리즈를 썼을 때는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방지해 주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뭐 절상력 부분보다는 이 피부면에 맞게끔 좀 저자극에다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끔 깎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파나소닉을 썼을 때 문제는 제가 그 예전에 느꼈던 좀 피부 뜯기고 트러블 생기는 거 있죠. 그 부분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더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져서 그 부분을 이제 더 이렇게 깎을 때 이렇게 좀 피부가 약한 부분들을 깎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깎게 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피부 트러블이 많거나 자극에 예민하거나 이렇게 잘 뜯기거나 이런 성향에 있는 그런 분들은 파나소닉이 조금 그런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못 쓸 정도는 아니고요. 예전에 브라운 7 시리즈 쓰던 거랑 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좀 면적이 커서 그런지 좀 더 과한 느낌. 그 다음에 브라운 9 시리즈는 이 피부에 좀 딱 밀착하면서도 자극을 주지 않는 쪽으로 많이 좀 특화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뭐 이런 정도의 장단점, 그 당시에 썼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경험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 가지 제가 제품 이미 리뷰를 한 것 중에서 좀 그 이후에 좀 달라진 생각들이나 추가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제가 쓰다가 이건 아니야 아니면 이런 게 있었다니 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빠르게 이 개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보는 방송 슈프림도 영태형과 영태형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